두 분 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 중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최대 포털 사이트를 운영 중인 바이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올해 4월 달에 AI 챗봇인 어니봇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AI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성비를 갖춘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내에서도 충격이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바이두 외에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문샷의 키미 등 중국의 AI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국내 면세점 소식입니다.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실적이 좋았던 국내 면세업계가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환율에 중국인 보따리상 수수료와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부담까지 더해진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이 4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면세업계의 실적 전망은 더 어두운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코스피 시장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2,58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 2,580선을 넘어선 것은 3달여 만인데요. 상승세를 이어가자 비투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신용융자 잔액이 17조 원을 넘어섰고 거래대금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국내 증시가 너무 저평가를 받아온 점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보다 약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업종까지 등장하면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 여부에 대해선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신용 융자 거래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또 시장 출발 상황도 해석도 들어봐야 되죠. 이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시장 다 양봉을 켜고 있어서 또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금 김이 빠지는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 빠지면서 좀 끝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장이 좋긴 좋습니다. 뭐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하방은 확실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지금 올라가는 테마에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어저께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따지면 재건 테마 정도는 보셔도 되는데 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가서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꼭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그게 오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주 테마를 쫙 보시면요. 오늘도 연속 상승성을 보여주는 업체가 있고요. 아니면 어제 하루 반짝했다가 윗골이 남기면서 오늘은 좀 떨어지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꼭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재건 쪽에서는 현재 농기계 쪽하고 건설 기계 쪽만 좀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듈러 주택, 뭐 아스콘 뭐 이쪽은 좀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좀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강한 섹터 쪽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나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CXL 쪽도 좋고요. 역시나 소형 반도체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소형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 우린 상호적인 관세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면 미국에서 현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관세 공격을 할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대만한테 이제 관세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두드려 맞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태풍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면 비는 내리지만 태풍에 대한 피해는 좀 적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뭐 이런 제스처를 보면은 계속해서 대만 TSMC를 공격하려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은 그래서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말한다면 미국의 현재 빅테크들 엔비디아가 됐던 뭐 퀄컴이 됐던 이쪽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의 HBM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자기네들 GPU라든지 CPU 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면서 시장을 들어오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오늘은 좀 그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님은 어떤 게 보입니까? 뭐 시장 상당히 좀 강합니다. 원래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면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뭐 코스피에서 1,000억, 뭐 코스닥에서 한 7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 대비해서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뭐 일본의 니케이나 토픽스 개장을 했는데 뭐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0.03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좀 확실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어저께 중국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보고 싶은 건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계속해서 좀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좀 민망할 정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싶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 트렌드를 좀 본다면 3일 내내 이렇게 좀 빠진다면 그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아마도 구글 쪽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향해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 관련된 주가 없으면 화가 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하나그룹주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치만 하나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주랑 똑같은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갈만한 애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의 MRO 사업이 엮여 있어서 하나오션은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비전, 뭐 여태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었던 TC본더 장비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같이 갔었던 하나갤러리아라든지 하나생명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왜 이것까지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 2022년도, 23년도에 2차 전지 포모 현상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붙는 것도 저는 좀 의심할 만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그룹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꽉 맞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건주랑 마찬가지로 좀 종목의 선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붙었다고 해서 따라붙는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마 시장 지수는 지금 26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시장에 그렇게 재미는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를 해놓으셨거나 2차전지 테마들의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단가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 지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 선순환매의 개별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